이금 심사 소위원장 장영태 위원입니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6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 토론과 서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기관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집행 내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전산장비 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총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근 진술 조력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처우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고,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집행 내역 공개와 대검 초과 인력 운영 개선 관련 시정 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 2건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기타직 보수 예산 편성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률 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업무용 택시 예산을 감사활동 경비 일반 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 제출 필요, 시정 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 1건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수사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기념품의 과다 제작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및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예산 미집행 및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지향 필요 등 총 18건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소위원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소위위원들이 직접 열람하였고, 대법원이 시민단체에게 공개하도록 판결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제출받기로 하였으며, 특수활동비의 지검, 지청 단위, 각 차장실 단위 등 보다 세부적인 배분 내역을 제출할 것을 검찰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업무용 택시비의 증빙 내역, 감사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현 정부의 연례적 세수 부족 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소 위원장 거기 서 계시고요. 네.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기존의 안 좋은 관례는 깨겠다. 그리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사위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위원회 지금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시고 안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위원장이 보기에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은 이렇게 들어보면 알겠어요. 근데 1페이지에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 내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듣는 국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약 80여억 원이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와 대검 등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이 국회가 유일하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또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저희가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재차 검찰에 사용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고요. 이 내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이 지출 지침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그에 대해서 지침 서류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여 열람을 하고 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각 지청, 지검 등의 기관별 이 특활비 배분 현황과 여러 이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습니다. 국정원을 소관을 하고 있죠. 야당 간사라면 국정원,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국정원 예산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은 결산, 예산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연필로 체크하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제가 직접 다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1차장 소관, 2차장 소관, 3차장 소관 자기들끼리 정리 못하는 것은 제가 교통정리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공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야 될 기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도 제가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가 뭐라고? 일단 이것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예산결산 심사위원들한테까지도 비밀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제도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결산 심사를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제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타직 보수 예산 편성 필요 등 2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읽은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이 정규직을 제외한 또 이 비정규직 등으로 여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기타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이외에 직제를 가지신 분들이 실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현실적인 보수와 또 체계를 좀 만들어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의 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는요. 업무용 택시 예산을 감사 활동비 일반 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업무용 택시에 대해서 이 기본 경비를 더해서 특수활동비가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5억 8천여만 원 정도인데요. 감사원 직원 전체 직원 1,100명이라 봤을 때 그중에 감사 실제 업무를 하는 인원들이 만약 탄다고 해도 2만 원씩 택시비를 타도 2만 8천여 회를 택시를 탄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8천여만 원의 택시비 지출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했지만 실제 총액만 저희 법사위 예결소위에 보고를 했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역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일자와 여러 이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제출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업무용 택시를 탄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5억 7,900만 원 정도. 감사원은 다른 차량은 없습니까?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잦은 야근으로 인한 택시 이용이었다고 하기에는 전혀 사실 소명이 되지 않았고요. 이것도요. 그리고 예, 실제로 업무용 택시를 탔는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행 내역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전혀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부실 결산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정보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다 특수활동비에 해당되거든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짐작은 가는데 이 5페이지에 보면요. 둘째 줄에 보면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이거는 직접 국회에서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봐야 되고요.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소위 위원들이 직접 열람하였습니까? 예, 열람했습니다. 그걸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원본 형태로 요약본은 지난 20일 때 국회에서 제출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네. 원본 형태로 이 전체 지침을 저희가 열람을 했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전 공개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사위 네. 의결로서. 네. 그렇고요. 대법원이 시민단체에게 공개하도록 판결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제출받았습니까? 받기로 했습니까? 네, 아직 제출받지 못했고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결산 심사를 하긴 했는데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 정도 하고 통과시키고 해왔던 게 지금까지 국회 관례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정기국회가 개회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정감사와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결산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결산 심사 이후에도 계속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 조건은 아니지만 일종의 부대 조건으로 우리 법사위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는 것을 계속 하시고요. 그것이 안 되면 예산에서는 어디다 쓰는지 왜 쓰는지 적절하게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어요. 그것은 심의권에 대한 포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기 전에는 이 예산 심사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일종의 부대 조건으로 오늘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일단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심사 이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서 그거를 의결을 했습니까? 이 부대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 제가 이 수석전문위원회 최종 정리 보고 이후에 제가 구두로 감사원의 이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의결하기 전에 그거를 전제로 한 의결을 전제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손 내리세요 좀. 진행하는 게 너무 이상해갖고.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이상하네요? 자, 장경태 소위원장. 예. 그러면 소위원을 존중해야죠. 마치 소위원장 같다고.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전제로 의결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 간사 간에 감사원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